변호사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통 이제 사기를 딱 당했다 인지하는 시점이 있죠. 언제 인지를 하게 될까요? 보통 언제 인지를 하게 되냐면 연락이 갑자기 안 됩니다. 뭐 중고나라 사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너무 잘 돼요. 내가 바로 보내면 몇 초 컷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딱 느끼게 되면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곧 됩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중고나라 사기인 것이고 이게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물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회복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게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기를 한 사람을 잡는 거 그 자체부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거주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사기를 당했을 때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네. 사기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너무 다양한데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당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되겠죠. 뭐 중고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래들은 대부분 사기 위험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때는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제일 많이 보는 유형들이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누가 당하냐라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해서 금액도 엄청 커요. 몇십 몇백 단위가 아닙니다. 1인이 당한 피해가 몇 천만 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뭐 대환을 해주겠다, 저리로 뭘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면은 거래를 한번 터야 된다 이런 식의 거짓말에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들 있죠. 뭐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전세 사기가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만약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은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몇 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은 것들이 투자 사기, 스팸 많이 받아보시죠. 투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그거 연락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막 휘황찬란해요. 우리 지금 실적이 뭐 어떻고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호기심에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가 점점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유형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기의 유형들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때는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원칙적으로는 형사건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민사건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형사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가장 쉬운 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것들이 사기를 행한 사람들과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계약서, 문서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경찰서에 내가 이런 피해 내역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아와서 증거를 다 확인하겠지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분명히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을 잡아와도 그 사람들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다 변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그것들과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주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오간 대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서에 적힌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바로 갈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소장 작성 전에 관련 증거들은 확보를 해서 그거를 고소장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경찰서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연락이 오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라, 그리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이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단순히 돈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기죄의 가장 경계선에 있는 게 법적으로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 진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냐, 결국 형사건과 민사건의 차이는 그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항상 묻는 질문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돈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락처를 알면 다행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은 뭐 이런저런 경찰 공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정부터 시작을 하고 연락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오게 된다라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이 이렇게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한다. 뭐 쉽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니까 합의를 하시겠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첫 사기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은 자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몸으로 때우지, 아니면은 뭐 초범이거나 금액이 작다면 벌금 정도로 나오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속된 말로 배째라라는 형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판부에서도 이 사람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높은 형을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으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자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로 피의자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피의자가 변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라는 어떤 판결문상의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나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 배상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사기꾼이 배째라라고 들어 누웠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보통 없어요. 뭔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은 내가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망이라든지 사기 취소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채권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소멸시효라는 게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정말 짧아요. 판결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10년으로 일단 연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기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된 경제생활을 어떻게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사기와 관련돼서 어떤 유형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하거나 돈을 받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피해자로서는 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 줄일 수밖에 없었고, 만약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 금액이 내 재산의 정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 전 재산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시라면은 근처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꼭 상담을 하시고요. 내가 이것을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